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가입해야 될 상품들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요. 제가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일단 연준의 FOMC가 7월 말부터 8월 1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때 나온 중요한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100%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연준 내 그 금리 회의가 2번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9월에는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입니다. 자,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달에 절대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금리 장난을 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여건이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서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고 달러도 빠졌고 오늘 또 연속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도 그리고 영국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못 박은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에 0.5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0.25 정도를 낮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의 0.25, 0.5 이런 법칙은 없겠지만 시장에서 너무 많이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을 경우에 충격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건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0.25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은 분명 예측 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금리를 9월 달에 안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은 실제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선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5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예금입니다. 한 번 가입하면은 금리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9월 이전에 혹은 그 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금리가 고정된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대출입니다. 대출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인해서 실제로 고정금리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다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 바꾸거나 아니면 변동금리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상품인데 채권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5% 주는 채권들이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몸값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3%, 2% 줄 때마다 채권 가격이 낮아질 테니까 이때 채권이 더 몸값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가격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TLT, TLTW, 한국판 TLT, 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은요, 예를 들면 지금 예금 금리가 한 4%, 맥스 4%라고 봤을 때는 금리 떨어진다라고 하면 3.5% 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배당은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더 메리트가 있어요. 기업의 투자 비용이나 어떤 조달 금리들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배당 가능 이익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배당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주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배당도 얻고 가격 차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요 설명들을 뒤에 드릴 거고요. 5번째는요, 저희 메인 상품이 발행어음입니다. 자, 발행어음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8월 1일자로 업데이트 됐는데요. 아직까지 금리가 떨어진 거는 없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제가 5월달부터 발행어음을 계속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때가 3.3이었습니다. 한투가 금리가 제일 높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3.2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5%까지 주던 금리가 4.8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금리가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7월 FOMC가 끝나면서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365일인데 4% 주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얘는 거치식이고요. 근데 3.9를 준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3.9 그리고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도 거의 한 30% 이상 이율을 맞춰주다 보니까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에 페널티 0.1% 정도의 수시 입출금 금리만 주는 예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발행어음이 무조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투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고요. 적립식
5% 주는 적립식은 한도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1억 2천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얘는 수시식입니다. 수시식은 참고로 일복리 형태로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형태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될 대표적인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수시는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즉각 반영이 돼요. 바로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0.25 떨어졌다? 그러면은 2.95로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4.85는 미리 해놓거나 3.9는 미리 해놓으면은 금리가 안 떨어져요. 그냥 1년 동안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혹시나 내가 약간 애매하다, 주식이 두렵고 돈을 좀 벌어놨다 그러시면은 일부 금액을 예치해 놓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좀 완벽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외화를 들고 있다, 달러를 들고 있다 하시면은요, 제가 주요 증권사들을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한투가 제일 높아요. 마찬가지로 정액적립식은 적금 같은 형태인데 5.9를 줍니다. 그리고 1년은 5.8을 주는데요.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신한 같은 경우에는 특판이 있었거든요. 지금 8월 말까지인데 특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5.2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얘는 4.6입니다. 미쳤어요. 자, KB도 4.8, 뭐 쓸데없습니다. 자, 키움은 이제 청약 예정 상품이라고 해서 키움 쓰시는 분들은 6개월에 달러 청약을 할 수 있는데 8월 8일부터 아니 8월 8일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상품이 얘는 이제 아마 5.5로 나올 것 같아요. 얘는 ELB거든요. 원금 보장되는 달러 상품. 5.5가 될 가능성이 큰데 굳이 조건을 달 필요 없이 얘를 5.5로 5.9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1년 하더라도 5.8입니다. 매우 좋은 상품으로 한투가 적극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예금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짜리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정기예금을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시면요, 3.9 생각보다 높네. 한투 발행원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은요, 100만 원 이상 가입을 하는데 여기 고향사랑 기부를 해야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에 들어가서 고향 기부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추가 금리가 적용되는, 다 이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기본 금리는 3.1, 3.16, 3.1 이런 식인데 조건을 달아서 금리를 최고로 주는 형태다 보니까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일단 주담대 변동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대출을 받아보시면 고정금리가 훨씬 싸거든요.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나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시는 대출이나 혹은 이제 대환하실 것들은 변동금리가 지금 당장 금리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뭐 이렇게 쳐보면은 여러 가지 뭐 금리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이렇게 고정금리보다 현재로서는 변동금리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정금리가 있으면은 변동금리를 대환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고정금리만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신용등급이나 연봉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카뱅 같은 걸 통해서 신용등급을 조회하시고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 대출 같은 경우에 혹시 담보가 있으실 경우에는 상담사를 이용하면요, 그냥 은행 가시는 것보다 훨씬 싸요. 저는 이제 은행 계열의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은행 가서 직원이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를 통하면은 더 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채권 투자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 타이거 CD금리 연동된 이 투자는 CD금리에 연동이 돼요. 지금 현재 3.5 정도의 CD금리를 매일 나눠서 이렇게 무조건 오르는 형태로 주고 있는데, 얘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굳이 지금 뭐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덱스는 단위가 100만 단위, 타이거는 5만 단위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 하셨을 경우에 내가 한 1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코덱스는 100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을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5만 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짜투리 금액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파킹 통장 하실 거면은 그냥 이제 타이거로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매일매일 0.01, 0.02, 0.01 이렇게 붙어서 금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만약에 수시로 쓰실 건데 다른 거 CME 내는 거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파킹 통장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국고채에 투자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채권 투자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국고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국고채를 투자하는 겁니다. 만기 30년물을 3개로 나누어서 하나, 둘,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거고,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요. 근데 얘는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참고삼아 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그 투자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배당을 매월 1% 가까이 받으면서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배당은 1%씩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실제로 금리가 떨어져서 가격이 안 올라가더라도 매월 1%씩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요 가격 밴드에서 꾸준하게 사모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수가 쌓이면서 배당이 늘어나는 형태로 채권 투자를 발담글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배당이 12%고 월로 1% 이상이니까 연으로 12%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직투입니다. 직투. 채권 직투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키움캐피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키움캐피탈이 없더라고요. 뭐 증권사 매달 있을 수 있긴 한데 제일증권사는 없었어요. 보시면은 키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이 98% 들고 있고 다우 기술이라는 회사가 2%를 지분을 들고 있다 보니까 모회사가 98%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도 키움증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매우 뛰어났는데 5.5% 채권 금리에다가 월배당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옛날 건데 일단은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얘보단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쓰시는 증권사의 채권 탭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보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금리 떨어지면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증권사에서 혹시나 영업점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해당이 될 텐데요. 전단체라는 게 있어요. 단기채. 전단체는 이제 1억 이상 투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90일 이내에 만기입니다. 3개월밖에 만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자금으로 1억 이상 투자하시기에는 매우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단체를 많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강남에서는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1억 이상 단위를 짧게 운용하시기에는 전단체만한 게 없거든요. 금리도 많게는 막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7%짜리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요. 한 5% 이상 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단체를 혹시 영업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이나 온라인 계좌 말고 PB가 있으신 분들은 전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 해서 리스트를 받아보시고 본인이 이제 필요하신 상품들을 설명을 듣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겠죠. 심지어 얘네들은 이제 금리가 빨리빨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혹시나 빨리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입니다.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기업은행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기업은행 주가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배당은 8.3, 그다음 작년에는 9.7, 그다음 그전에는 7.57을 줬습니다. 배당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68%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5% 들고 있고요. 하시다 국책은행이죠. 근데 하나금융지주나 뭐 KB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기업은행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실질적으로 제가 신한지주로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신한지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주 하실 분들은 기업은행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하시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은행이나 아니면 통신업 여기 써놨네 참. 증권업 안 망하죠. 통신업 안 망합니다. 금융업도 안 망하죠. 보험업, 경기가 안 좋아도 보험은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리 떨어지면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시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주가도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근데 거의 변동성이 없이 움직이면서 배당은 7%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같은 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오너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고 그쪽을 이제 배당금으로 본인들이 또 배를 채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너회사들은 또 배당을 많이 줍니다. 대표적으로 대신증권 같은 거죠. 대신증권 우선주는 여러분 아시죠?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한 표 투표할 수 있고 한 주당 대신에 배당에 대해서 후순입니다. 근데 얘는 우선주는 배당에 대해서 선순위고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신증권에다가 굳이 의결권 행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우선주는 배당을 더 많이 주고 더 선순위로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죠. 7%, 9%, 8%나 줍니다. 배당을 옛날부터 10% 이상 주기로 되게 유명했던 게 바로 대신증권이었거든요. 연말로 가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신증권을 많이 사셨어요. 이렇게 배당주도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떤 하나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시장을 속단할 수 없는 때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만 하지 마시고 뭐 발행원 같은 건 상관없지만 발행원 대신 금리가 낮잖아요. 채권도 하시고 채권 투자도 하시고 뭐 TLT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배당주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조합했을 경우에 한 7% 이상 나오면은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분산을 주식으로 나눠서 주식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나누어서 상품 간의 해지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